좋아 좋아 좋아. 영하 14도.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자, 여기 동교 하우스 낚시터 왔습니다. 일전에 제가 올림 낚시도 한번 왔었는데, 자, 새해 첫 낚시를 하우스 낚시로 왔습니다. 지금 바깥 기온이 마이너스 14도라서 뭐 노지 낚시는 힘들고요. 하우스에서 오늘 내림 낚시로 한번 또 재밌는 손맛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기를 얼마나 제가 오늘은 내림으로 하려고 왔죠. 오시기를 기다리는 지금 애청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오면은 연락 좀 달라고? 아 그래요? 네.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럭저럭? 내림은 예. 자, 동교 하우스 또 왔습니다. 지난번에 올림으로 한번 왔었고요. 작년에도 제가 내림으로 한번 왔었는데, 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그 하우스 낚시터 조항이 막 뛰어나게 좋은 곳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올해 날씨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동교 하우스는 지금 꾸준히 관리를 잘 해주고 있어서 그런지 내림 낚시에 그 향붕어들이 곧잘 나오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내림 낚시로 또 여러분들께 새해 첫 낚시를 보여드리려고 왔고요. 오늘 낮 기온이 아무리 올라가도 영하 뭐 한 9도, 10도입니다. 특히나 여기는 완전 북쪽 지방이라 기온이 더 낮습니다. 자, 일단은 하우스 낚시 뭐 많은 떡밥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분을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아서 파워펠렛 라이트 단품을 우선 조금 만들어 놓고요. 하우스에 그 따뜻한 물을 이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미지근하게 이렇게 섞어 가지고 쓰시면 좋고, 자, 지금은 하우스에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 아침 일찍이라 나중에는 거의 만석이 됐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어가지고. 자, 오늘 일단 시작은 구척 짧은 낚싯대로 하겠습니다. 원줄은 0.75 사용할 거고 목줄은 0.45 사용할 거고, 일단 시작하는 목줄 길이는 한 45 정도 주고 시작을 할 거고, 외바늘로 시작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전에 깔끔하게 한번 외바늘로 낚시를 해서 시작을 해보고, 나중에는 바늘을 또 2개로 해서 하는 낚시로, 제일 작고 제일 예민한 찌로. 자, 사용하는 찌는 극동계용 아주 그 얇은 글라스무크 찌로 사용을 할 겁니다. 저 찌가 뭐 세트할 때, 눕기 세트할 때도 좋고 이렇게 하우스에서 내림 낚시할 때도 좋습니다. 자, 처음에는 어분을 조금 크고 잘 풀리게 달아서 저걸로 입질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한 3번 정도만 바닥에다가 살짝 깔아줍니다.
그래서 외바늘로 먼저 살짝 깔아주고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털어준 다음에 이제 부풀이에서 나오는 슈퍼젤이라는 흔들이를 가지고 낚시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하우스 이 향붕어 시즌에서는요, 흔들이 낚시가 좀 잘 먹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부풀이에서 나오는 제가 즐겨 쓰는 슈퍼젤로 흔들이를 묻히고 그 위에 어분을 살짝 보쌈을 해서 그렇게 초반에 낚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조금 굳이 어분을 칠 필요가 없으면 흔들이만 가지고 낚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거고요. 자, 보통은 하우스 낚시가 가운데 가림막, 가운데 기둥 쪽에 조금 붙이는 낚시, 그러니까 조금 최대한 가운데 쪽으로 붙이는 13척이나 이런 걸로 좀 붙여주는 낚시를 하는 게 조항이 굉장히 좋은데, 저는 오늘 좀 여러 가지 낚싯대 테스트할 부분도 있고 또 짧은 대로 한번 공략해 보고 있습니다. 9척이고 수심은 거의 한 2m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2m 조금 넘는, 아니면 2m 정도. 자, 제가 기다리면서 고패질을 한두 번씩 해주죠. 하우스 낚시에서 가장 필요한 방법입니다. 아, 히트. 자, 살짝 눌리는 입질에 첫 번째 붕어가 히트가 됐습니다. 자, 하우스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평균적으로 하우스 낚시는 오전이 조항이 좋습니다. 오전 한 7, 8시부터 11시, 12시까지가 조항이 제일 좋고, 오후로 갈수록 좀 까칠해집니다. 그거는 어느 하우스나 마찬가지고요. 아마 이 동교 하우스도 제가 알기로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고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 동교는 향붕어들이 많기 때문에 향붕어가 나왔고요. 자, 붕어가 어느 정도 들어왔다 싶으면 흔들이만 묻힌 다음에 파워펠렛 마이크로 혹은 또 앞으로 출시할 파워펠렛 소리 PPS를 흔들이에 살짝 묻혀가지고 눌러주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낚시를 좀 이어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흔들이만 묻혀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낚시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 히트. 자, 바닥에 안착되는 동시에 바로 떨어져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오아세 속보라는 그런 패턴의 입질로 한 마리가 나옵니다. 자, 나중에 오후가 되면 붕어들이 확실히 위로 부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빨리 바닥권에서 손맛을 봐놔야 됩니다. 자, 동교 하우스에는 향붕어 개체수가 꽤 좋기 때문에 저런 사이즈 좋은 향붕어들도 자주 나옵니다. 아, 좋네요. 자, 잠깐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오전 9시가 됐는데 그새 사람이 꽉 찼습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영하 14도, 15도로 떨어지면서 이제
또 금요일이라 많은 분들이 하우스 낚시터를 찾으신 것 같고, 자,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는 외바늘보다는 또 바늘 2개로 낚시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바늘 하나를 더 만들어서 달고 목줄 길이 45에 50을 주고, 윗바늘에는 아침에 만들어놨던 PPL 단품을 아주 조그맣고 성글되게 달아서, 저 밥은 입질을 받으려는 용도가 아니고 이제 집어하는 용도로 바꿉니다. 왜냐면 지금 사람들이 거의 만석이 됐기 때문에 그냥 흔들이만 가지고 낚시를 해도 되는데, 제가 낚싯대도 짧고 뭔가 조금의 집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집어를 하면서 낚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세트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붕어가 좀 많이 들어오면 또 양바늘에 이제 슈퍼젤만 묻혀서 낚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이 향붕어 낚시, 어느 하우스 낚시나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그 찌맞춤을 예를 들어 뭐 6목이 했으면 한 3목 정도 기본 슬로프를 주고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면 허챔질도 많이 나오고 입질도 잘 하지 않아서 바닥에 좀 안정적으로 눕혀주는 게 좋고요. 아, 히트. 아, 살짝 눌려 들어가는 입질. 자, 제가 낚싯대가 지금 짧습니다. 9척이고 나머지 이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거의 다 12척, 13척 정도를 사용하셔서 길게 쓰시는데, 저는 일단은 짧은 대로 하는데도 고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다행이고, 자, 제가 홍월대를 집어넣고 낚싯대 하나를 꺼냅니다. 굉장히 장난감처럼 보이는 아주 짧은 낚싯대인데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그 플랫폼, 세무에서 구입한 낚싯대인데 가격이 10,000원도 안 합니다. 굉장히 싼 가격인데, 제가 요 낚싯대를 이제 좋은 기회로 구입하게 되어서 다음 영상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 자, 오늘 한번 이 낚싯대를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낚싯대를 꺼내고 있습니다. 낚싯대 길이가 2m 70인데 실제로 써보니까 한 2m 한 55, 한 10cm 정도, 15cm 정도 짧더라고요. 자, 어쨌든 요 낚싯대를 테스트 한번 해보기 위해서 꺼내서 똑같은 채비를 옮겨 달아가지고 원줄만 좀 줄여서 그렇게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낚싯대가 거의 8.5척 정도 되다 보니까 찌가 수심이 거의 2m니까 찌가 약간 거의 제등낚시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많이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찌 조절하거나 찌를 좀 이렇게 컨트롤 하거나 또 입질을 빨리 챔질하는 데는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짧은 낚싯대가. 자, 10,000원도 안 되는 요 낚싯대로 또 어떤 손맛을 볼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우스 낚시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가림막 쪽 가운데 쪽에 붙여서 낚시를 할 때 나만의 어떤 타나, 나만의 어떤 그 짧은 데로 노리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개체수가 확보되어 있는 하우스는 가까운 쪽에도 붕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집어하면, 집어가 필요 없죠. 사실은 왔다 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어분 한두 번 넣어주고 바로 흔들이로 낚시를 하면 입질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좋아. 자, 입질이 아주 깔끔하게 떨어져 주고, 자, 뭐 10,000원도 안 되는 낚싯대인데 뭐 짧은 데라 그런가 아주 쓸만합니다. 제압도 잘 되고 초보자분이나 또 어린아이들, 또 가족들 이렇게 쓰기에는 부담 없이 아주 좋은 낚싯대네요. 짧은 데지만 입질도 딱딱 끊어주고요. 아주 재밌는 낚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흔들이 낚시를 해도요, 그 흔들이를 이제 바늘에 묻힐 때 너무 크게 묻으면 또 입질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아무래도 극동계 가장 추운 시기고, 또 뭔가 붕어들이 사람도 많고 예민하기 때문에 흔들이를 너무 크게 묻히는 것보다 바늘에만 살짝 묻을 정도, 지금 바늘이 3호 바늘, 굉장히 작은 바늘이기 때문에 많이 안 묻히고 바늘에만 딱 묻는 정도로만 해도요, 충분히 그 어떤 입질을 받아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자, 지금도 거의 바닥에 안착될 때쯤에 딱 떨어지는 입질. 요게 이제 밥이 너무 크면 요런 입질이 잘 안 나오는데, 네, 흔들이라도 이렇게 그렇게 크지 않은 그것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 또 요런 입질들이 나와 줍니다. 하우스에서 요런 입질을 한두 번씩 받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오후로 갈수록 분명히 붕어들은 까칠해지기 때문에 붕어들이 뜨기 전에 손맛을 좀 봐놔야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만석일 때는 특히나 입질 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자, 지금 뭐 짧은 낚싯대지만 제가 어분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어분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어분은 거의 뭐 붕어가 좀 빠졌다 싶을 때, 입질 들어오다가 좀 끊기네 하면 어분 한두 번 넣어주고 또 흔들이로 낚시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낚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강한 고패질 이후에 짧게 끊어주는 입질. 재밌네요. 네. 동교 하우스 낚시터만큼 지금 현재 조항이 좋은 곳이 많이 없는데, 자, 지금 그래도 내림으로 이렇게 또 좋은 조항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라서 매력이 있습니다. 아마도 뭐 사람이 많은데 이 정도면 평일에 사람들 조금 없을 때 그 낚시를 하면 꽤 재밌는 찌맛과 손맛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도 다시 또 윗바늘에 또 PPL 라이트를 살짝 달아서 넣어주죠. 그런 식으로 풀었다 쪼아줬다를 반복하면서 낚시를 하는 게 좋고, 자, 사람이 많아지고 오후로 갈수록 저도 짧은 데보다는 긴 데로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또 요번에 테무에서 새롭게 구입한 12척 길이의 낚싯대, 두 칸대죠, 빼기식 낚싯대를 또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낚싯대를 꺼냈습니다. 낚싯대가 이것도 뭐 2만원, 3만원 밖에 안 하는데, 그 생각보다 너무 가볍고 좋더라고요. 네, 요런 어떤 그 낚싯대 디테일이나 또 그 쇼핑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만간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릴 테니까, 네, 그 영상 놓치지 말고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여러분들께 또 큰 할인 혜택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오후, 그러니까 딱 그 입질 시간대가요, 아침 11시 반, 12시까지 딱 되고 12시 넘어가면서부터 고기들이 급격히 상층부를 뜨면서 바닥권에서는 입질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시가 넘어가면서 한 1시, 2시, 3시까지는 되게 그 까칠한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고, 그러다가 오후 4시, 5시가 되면서 다시 입질이 활발해지는, 네, 그게 이제 지금 현재 동교도 그렇고 대부분의 하우스 낚시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좀 손맛을 많이 봐놓는 게 좋고요. 그래도 금요일 거의 만석이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나오는 거고 활성도가 좋은 겁니다. 네. 고기의 개체수도 확보가 돼요. 또 관리도 잘 돼 있는 거죠. 아, 히트. 아, 깔끔하게 탁 끊어주면서 네, 들어와주는 저 입질이 한겨울 그 하우스 내림 낚시의 전형적인 입질 패턴인데, 네, 동교 하우스에서 요 슈퍼젤을 가지고 하는 낚시가 이런 깔끔함을 좀 보여줘서 네, 좋네요. 이 영하 14도, 15도의 이 아주 추운 이 포천에서의 이 낚시. 추울 때는 하우스가 최고입니다. 뭔가 낚시를 좀 하고 싶어도 노지는 다 얼어붙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하우스에서 하루를 즐기고 가는 것도 전 좋다고 봅니다. 아이고 머리 아파. 그리고 부풀이에서 나오는 저 슈퍼젤을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흔들이 낚시 하실 때 슈퍼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투명한 저런 것도 있고 어분 맛도 있고 메론 맛도 있고 딸기 맛도 있고 다양한 맛이 있고, 그리고 그 비중이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 거의 닿았을 때 바로 받는, 따라 내려와서 먹이는 낚시도 가능하고, 제가 우동 세트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잘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중에 사장님께서 제가 철수할 때 약간 양해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왼쪽에 계신 분들이 조금 이 대화가 많으신 분들이라 조금 시끄러우신 분들이라서 좀 죄송하다고 하시는데 뭐 괜찮습니다. 네. 다른 조사님들께서도 불편하시면 또 조용히 해달라고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낚시에 집중을 하다가 왔는데, 하우스 낚시 밀폐된 공간에서 함께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저희 구독자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조용히 또 즐기는 낚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연속적으로 고패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후가 될수록 입질이 너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고패질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바닥권에 입을 대는 붕어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아, 깔끔합니다. 자, 뭐 이 낚싯대도 가볍고 쓸만하네요. 네. 허리 힘도 괜찮고. 자, 이렇게 또 오늘 동교 하우스에서 새해 첫 낚시를 즐겨봤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께 좋은 붕어를 또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이제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는 더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 모두 대박 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